자, 무의식은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무의식은 어린 시절에 도덕성을, 그것도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에요. 어릴 때 주관적인 도덕성을 나이에 관계없이 지키려고 한다. 다시, 우리 무의식은 어릴 때의 도덕성을, 도덕적인 가치를 말입니다. 네네. 도덕적인 가치를 나이에 관계없이 고수하고자 하는, 즉 지키고자 하는 그 경쟁성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우리 엄마가 막 고생하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뭐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괴롭히고,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도 다 벌어야 되고, 엄마가 우리들을 다 키워야 되고, 엄마는 노예처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딸은 어떤 생각할까요? 야, 여자는 결혼하면 고생만 하는구나. 차라리 저렇게 고생할 바에 야,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어. 네. 결혼을 하면 고생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를 보면서 했는데 실제 이제 나이가 뭐 30대 뭐 30대 중반 넘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것 같고 나는 결혼은 인연에 없을 것 같고 결혼을 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무의식에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 도덕적인 가치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를 생각해야 돼. 그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10살, 11살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도덕성. 결혼은 나쁜 것이다. 결혼은 고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도덕적인 잣대가 무의식 속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거든. 우리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그 옛날에 치료를 했는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뭐 30대 한 중반인데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뭐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리고 화장을 절대 안 해. 머리도 커터 머리로 남자처럼 깎고 다녀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여성스러운 모습 자체가 자기한테 안 맞대요. 비록 여자이지만 여성스러운 모습 자체, 여성스럽게 뭐 옷을 이쁘게 입는다든지 뭐 치마를 입는다든지 예쁘게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치마도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치마를 입어본 적이 뭐 20대 이후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왜 여성스러운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나쁘다고 생각을 했느냐 쭉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 포천시에 포천시 그 왜 군대가 많이 있죠 군대. 네네네. 군대가 많은 그 포천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포천 시내까지 걸어서 한 15리길을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교복 치마를 입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군대 훈련을 받은 이 군인들이 막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놀렸다는 거지. 막 성적 농담을 했다는 거지. 성적인 농담을.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여성스럽다라는 것은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성적 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성스러우면 안 되고 나는 예뻐도 안 되고 뭐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옷차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복 치마를 안 입고 네. 체육복 바지 있잖아요. 체육복 바지 너무 길잖아요. 이건 남녀 구분을 안 하잖아요. 체육복 바지와 체육복 옷을 입고 학교로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교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교실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35이 될 때까지 화장도 안 하고 또 치마도 안 입고 자기는 예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분의 도덕성은 어때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관적인 도덕성을 바꿔야 되겠죠. 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법을 배우면 이런 게 나와요. 제한적 결심 바꾸기. 제한적 결심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 신념 앞에 제한적 결심이 오는데
어떤 제한적 신념을 갖기 이전에 반드시 제한적 결심을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예쁜 옷을 입지 않을 거야. 나는 화장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쁜 여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예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이와 같은 신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한적 결심의 최초의 사건을 찾아가지고 자, 그 결심을 바꿔줘야죠. 자, 그 11살, 12살 그 나이에는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지금 35세가 된 이 시점에는 결혼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여성 우위 시대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굳이 남편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편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어떤 상호 이익, 상호 존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쩌면은 결혼의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5살 관점에서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라 결혼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죠. 어쨌든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가치관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가치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돈에 대해서도 보면요.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탐욕스럽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남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저 같은 동네에 있는 어떤 부농, 네. 즉 지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농작물의 뭐 거의 절반 정도를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 아들인 그 어린 소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자는 도둑놈이네. 네. 네. 부자는 사기꾼이네. 이런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쌀을 어떻게 반이나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근데 그 어릴 때의 개념하고 나이가 든 40대 50대의 개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무의식 속에 일단 어릴 때 부자는 탐욕스럽고 사기꾼이야 이런 가치가 한번 각인되어 버리면 나이가 40, 50이 되더라도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청렴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벌려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면 돈이 또 나가버려. 그럼 이분에게 부자 코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어릴 때에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주관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제한적 결심을 바꿔줘야 되겠죠. 나는 저런 부자는 되지 않을 거야. 이게 오래되면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을 바꿔요. 그래, 그게 좀 더 오래되면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부자 될 수 없어. 이런 제한적 신념과 연결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제한적 결심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네.